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원국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정치 현실 또 여의도를 주변으로 해서 펼쳐지는 국회의 뒷이야기 또 모습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대안과 해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국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실록들이 오고져 있고요. 국회 앞에 가면 큰 정원처럼 넓은 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거 큰 국회 행사라든가 또는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장례식이 열릴 정도로 큰 공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산책도 하고 연인들의 담소도 나누고요. 또 일하다가 밤새 일하다가 지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나와서 커피도 마시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기찬 모습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는 법안들을 토론하고 또 통과시키고 때로는 갈등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국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삼권 분립, 입법부의 존재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행정부는 예산을 집행하고 또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행정부가 독단으로 나가거나 또 잘못된 정책을 펴거나 또는 국민의 예산을 함부로 썼을 때 누가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입법부가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감시하고 국정감사라든가 또는 무수한 상임위라든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국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법을 잘 만드는 것, 입법의 의무가 바로 입법부에 주어져 있습니다. 또 사법부는 이것들을 정말로 감시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가의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 민주주의에서 의회, 우리나라에서 국회라고 부릅니다. 이 국회의 존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일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상원, 하원, 각 단계별로 상임위를 거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국회에서 발목을 잡을 경우, 국회에서 반대할 경우에는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동안 거의 놀았습니다. 국회의원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제 국회가 서로 합의를 하고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또 안보 국회를 여는 걸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올해 거의 100일 가까이 석 달입니다. 국회가 놀았습니다. 여당의 정치력이 부족해서도 한 원인이었었고요. 또 이에 반대하고 장애로 뛰어나간 야당의 모습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여당도 잘못이었고 야당도 잘못이었습니다. 여당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야당은 국정이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되 그러나 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일하게 해야 합니다.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정치는 그런 양상으로 굴러왔습니다. 지난 4월 25일 신속처리 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야당은 회의장을 점검하고 국회의장을 감금하고 또 회의에 참석하려는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여러 기물을 부수고 하는 그런 사실상 난동 범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당은 그런 야당에게 끌려다니면서 야당을 설득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회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안보국회 그리고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 원포인트로 일단 국회를 여는 것 드디어 장기 표류하고 어디로 갔는지 우리 국민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강을 표류하는지 태평양을 표류하는지 그 국회가 마침내 이제 일단은 국민들 앞에 돌아왔습니다. 자,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 통과시키고요. 민생 법안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해서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또 통과시켜야 됩니다. 상임위는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방미 특사단이 갔지만 국회 전체 본회의 통과한 그런 결의안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외교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회가 제의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영토 주권 침해 관련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숙제들이 국회에는 가득합니다. 15,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국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작 2만 건 조금 넘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 지난 4년 동안 4년 넘게 제출이 됐는데 그 중에 15,000건 이상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검토도 되지도 않고 그냥 입법 단말기 안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기껏해야 28%의 그런 통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컴퓨터가 지금은 인간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컴퓨터가 작곡한,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과 인간인 작곡가가 작곡한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편안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음악으로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듭니다. 인간이 만든 그 작품보다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 아름답고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조만간 닥쳐올 겁니다. 바둑에서 나타났던 인공지능의 그 놀라운 기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걸맞는 법안들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들이 다 통과는커녕 검토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는 암호화폐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모든 모듈이 바뀌고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조차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법안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 혁파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요구했는데 규제 혁파 법안들 하나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들은 또 왜 세비는 그대로 꼬박꼬박 타갈까요? 그렇다면 올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 1월부터 7월까지 세비 다 반납해야 됩니다. 아니 일 안 하고 월급 타가는 그런 회사원이 있습니까?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일 안 하고 어떻게 근태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이 세금으로 만든 세비를 꼬박꼬박 타가는 국회의원들 모습 너무나 뻔뻔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과 권능, 권력에만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동안 있었던 여러 재해 대책 관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와 다양한 사건, 사고, 인간이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의 산불, 저는 강원도 그 지역을 둘러봤는데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나무들은 다 타버리고 자연이 지켜주던 대한민국의 영토가 그렇게 망가진 모습, 망연자실한 이재민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빠르게 다시 복구하고 건설하고 삶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정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벌써 얼마의 기간이 흘렀습니까? 추경안 4월 25일 제출됐습니다. 10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것은 사상 두 번째로 긴 추경안 통과되지 못한 기간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이 기를 쓰고 대치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까지 대략 35일이면 추경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3배 기간 동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긴급한 경기의 이 문제점들 그리고 꼭 불교불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정부가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IMF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추경이다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발목 잡혀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했고요. 지금 통과되더라도 집행은 10월 달에나 됩니다. 그러면 산불 이런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외국의 일본의 경제 침략이라든가 수많은 그런 이런 상황에 대응해야 될 국회의 대응은 사실상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야당 협의해서 삭감시키면 됩니다. 대신에 빠르게 통과시켜야 된다. 더군다나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에서 나타날 피해들이 벌써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 개발도 지원해야 되고 또 중소기업의 판로를 바꾸는 문제 또 거래선을 외국으로 다른 나라 제3국으로 바꾸는 문제 빠르게 그것은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정부가 또 도와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을 무시한 무사한 일, 맹탕 국회였다라는 비판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15,000건 이상의 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서민들, 사회적 양극화는 지금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은 도저히 내수를 지탱하고 가계 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폭을 좁혀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본회의가 거의 4개월째 열리고 있지 않는 모습, 정말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어려운 서민들,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거나 또는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직장을 잃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해고, 또 여러 가지 명예퇴직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까? 일단 이번 국회 합의, 여야 합의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고작 3일 동안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아니, 국회는 1년 내내 열려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1년 내내 열려서 법을 만들고 심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들의 정파적 이익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들 지금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실제 진행이 되다 보면 야당에서는 북한의 목선과 관련된 국정조사, 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이거 관철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교안보 분야의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여당은 추경안 그리고 대일 결의안 처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접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야당의 의견도 일부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야당은 또 추경과 결의안 같은 정말 범국민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또 멈출 수가 있습니다. 야당의 모습, 여당의 모습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감정 싸움 하지 말고 또 서로 불신을 표시하기보다는 협력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을 다루는 감시와 견제, 비판의 기능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반드시 이번에 합의를 지켜야 되고 제대로 일하지 않을 경우 아마 국민들은 심각한 실망감 그리고 그런 심판의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매년 연례조사에서 가장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가장 실망한 기관 1위가 항상 국회입니다.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만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지금도 국회에서는 또 정치권에서는 막말, 말장난, 상대에 대한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북한의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핵무장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NPT 조약에 가입되어 있고요. 우리가 NPT 탈퇴할 경우에는 우리는 국제적인 왕따가 됩니다. 미국에 우리에게 핵무장하겠다 얘기하는 순간 한미 관계는 파탄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다 적이 됩니다. 우리가 마치 북한과 같은 꼴이 됩니다. 핵무장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외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한 핵무장 같은 사안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심의와 공청회, 국민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날마다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물론 과거 것처럼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저는 오늘 정약용 선생의 굶주린 백성들이라는 시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참담하게 생각하면서 읽고 느낀 시입니다. 굶주린 백성들, 다산 정약용. 마른 목은 길쭉하여 따오기 같고 병든 살갗 주름져 닭살 같구나. 팔다리는 아직도 움직일 때는만 걸음을 혼자서 옮기지 못하네. 관가의 돈 괴짝 남이 볼까 숨기기 바쁜데 우리들 굶주게 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닌가. 관가 마국간 살찐 저 말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피와 살이네. 슬피 울며 고울문 나서고 보니 아득하고 캄캄하여 앞이 안 보이네. 많고 많은 백성들 태어나서는 여의고 말라서 공동에 빠졌네. 갈
그때처럼 마른 몸 가누지 못해 거리마다 만나는 유랑민뿐. 이고지고 나섰으나 갈 곳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득할 뿐이네. 여러분,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런 명절을 남겼던 다산정약용 선생이 실학을 하면서 느꼈던 당시의 민중들의 고뇌를 적은 시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입니다. 관가에서는 돈 괴짝이 나오고 저 살찐 말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부익부 빈익빈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정부 관리들, 고관들 편안하시죠? 그러나 국민들은 굶주려 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치유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고 또 활력을 잃어버린 곳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고 그 노력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사회적 양극화로 우리 국민들은 나날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실직, 구직, 그리고 가정 파탄, 신문의 헤드라인에는 자살 소식, 거기에다 수많은 병리적 현상들, 가정 파괴, 해체, 남편을 살해한 부인, 또 부인을 살해하는 남편,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끔찍한 일이 나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간극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국회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할 때 국회 또 정부가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시간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국회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키고 많은 민생법안 합의해야 됩니다. 내년 총선만 겨냥하다가 여야 정당 모두 다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겁니다. 정말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좋은 정치, 그 길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견제하고 비판하되 제 할 일을 하라. 일하지 않는 국회 매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라.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할 때 우리 정치는 제자리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 어렵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정부를 실패의 길로 이끌겠다는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제갈길만 가겠다는 여당, 이렇게 해서는 합의점이 없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살아나고 우리 미래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국회가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우리 정치권 제 역할 또 정신 차리고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